있을 때는 표정 엄청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아니 뭐야 내가 나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좀 속상하지만 916번을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풀어볼게요. 자, 916번 아니야 알았어요. 916번 하겠습니다. 속도가 속도를 오늘 이제 문제의 유형 나가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화율까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6번.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 이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는 이제 안 나가고 마플만 먼저 나갈 건데 여러분들 마플 숙제가 이제 조금씩 많아질 거예요. 정말 열심히 풀어주세요. 틀린 거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제가 안 풀어준 문제 중에 틀린 문제들 틀린 사람들은 남아서 고치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16번. 자,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근이 마상하고 y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3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위로 블록하니까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상,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0이 어디 있는지 알았네요. 자, 비율관계의 예고에서 이걸 아직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 보죠? 비율관계의 예고에서 2대1 기준인 여기가 x는 0이 된다는 걸 빠르게 캐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 f0이 0이라 했으니까 f0이 0이라는 건 여기가 x축이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가 됐네요. 그렇죠? 비율관계를 통해 두 극값의 x좌표를 통해 제가 0이 어디 있는지 찾았고 그 0에서 0,0이니까 이렇게 x축 지난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라고 했어요. fx는 k요? fx는 k면 두 실근 가지려면 k가 먼저 0이면 되겠네요. 하나. 두 번째 k가 극대값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극대값을 찾아야 되겠는데 자, 극대값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2차 함수를 분석해야 되겠네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좀 구해볼게요. 이 친구가 0,43을 지나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냥 2차 함수 y는 뭐 최고차항 a에다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네 0,43 지나네 a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저라면은 더 빠르게 뭐야 대칭 축으로부터 마이너스 2겠죠? 2칸 떨어졌는데 4만큼 떨어졌네? 4만큼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대칭 축으로부터 한 칸 떨어진 이 친구와 한 칸 떨어진 이 친구 사이가 지금 3 차이 나죠, 그쵸? 자, 우리 2차 함수에서 y는 x제곱에서 최고차항 개수 1이라고 했을 때 1만큼 떨어진 이 친구와 여기서 1만큼 더 떨어진 이 친구 자, 이 높이 3이거든요? 1,1, 2,4 그쵸? 여기가 3차이나 여기가 3차이나 여기 1차이 최고차항 개수 1이었겠네 절대값이 라고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알지 말고 이런 게 헷갈리시면 자 식을 써서 구하시면 됩니다. 방금전처럼 0,43을 지난다라고 자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맞죠? 그렇다는 건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는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자 x축이 여기니까 근이 자 x 플러스 3의 제곱이랑 접하죠? 자 x라는 걸 알아내요. 우리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정답이 여기 3분의 4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네, 3분의 4가 나오시게 되고 자 모든 k 값의 합은 0과 3분의 4 0과 3분의 4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1번이죠? 자, 951번으로 쭉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951번. 이제 성민이가 아마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조금 많긴 할 텐데 다행히도 이번 주 금요일 쉬니까 성민이는 2번까지 내는 숙제 있죠. 951번까지 숙제였을 거거든요. 904번부터 이거를
수요일까지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오늘 시험 끝나고 오늘 막 고생한 거 아는데 인천여고 어쩔 수가 없죠. 인천여고도 시험 일찍 본다며 기말고사. 하여튼 크리스마스 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한민이 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네. 왜 그렇게는 모르지만 학교 잘못이니까 한민이가 조금만 힘을 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이렇고요. gx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입니다. 자, 임의의 두질수는 아무 두질수죠. 모든 두질수. 아무런 두질수 x1, x2에 대하여 fx1이 gx1보다 크다고 했죠. 자,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은 이것 때문에 틀렸죠. 얘랑 다르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완벽히 다르죠. 완벽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 자 fx가 그려지고 gx가 이렇게 그려진다 했을 때 자 이게 fx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같은 x를 넣었을 때 항상 f 값이 위에 있으면 좋겠어 라는 거니까 같은 x 넣었을 때 f 값이 항상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기면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fx에 넣는 거랑 gx에 넣는 건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럼 fx엔 x를 여기 넣고 gx엔 x를 이걸 넣으면 y 값이 세상에나 g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야, 다른 애를 넣었는데도 얘가 컸으면 좋겠어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벌어지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기억하세요. x라는 걸 똑같은 걸 넣으면 같은 x에서 비교하라는 거죠. 같은 x에서 이런 그림도 성립합니다. 근데 다른 x를 넣어도 항상 얘가 뜨려면 이 친구의 제일 작은 애가 이 친구의 제일 큰 애보다 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fx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 그려볼 겁니다. 우리 그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인수분해가 아주 예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3차 함수 바로 그리면 자 0과 3분의 4를 근으로 갖고 이 친구는 0에서 접하면서 관통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세제곱이니까 x에 잠깐만 접하면서 관통이면서 근이야? 아 이거 비율관계 3대 1입니다.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4차 함수에서 비율관계가 있는데 저렇게 자 접하면서 관통인 부분과 관계는 3대 1이죠. 3대 1이면 자 여기는 1이네요. 1. x는 1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개가 하면 되니까 그렇죠? 3분의 4를 4분의 하고 그렇죠? 아 이 친구 1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건요 1을 넣어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는 친구인데 1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아 이 친구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블록인 gx가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gx가 최대값이 네,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친구 최대값 2차 함수니까 대칭축에서 나오겠죠? 대칭축 x는 3입니다. x는 3에서 대칭축까지니까 3 집어넣으면 36 k 더하기 18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이 k 더하기 18이 이 친구의 최대값이고 이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같을 수 없네요. 문제 조건 속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k값의 범위 나왔죠? 마이너스 19보다 작다. 네,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950번을 풀고 951번 풀 때도 똑같이 풀면 답이 안 나오겠죠. 950번이랑 51번은 풀이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950번은 어떻게 풀어요? gx 그냥 넘겨서 k 잡고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951번은 또 넘기고 자식으로 할 수 없이 따로 그리고 나서 최대수도 비교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내신 문제에 나올 만한 거니까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하나만 더 풀고 오늘은 질문이 별로 없다는 걸 관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은 질문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게 쉽기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잘 가르쳐 놓기도 했고 지난 시간에 솔직히 영상 찍으면서 이제 예제 다 풀어주면서 진짜 꼼꼼하게 잘 알려드렸고 여러분들 수준으로 N간치는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 제가 오늘 건 더 문제 삼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속도가 속도 그리고 적분부터는 여러분들을 일단 실력을 믿지 않을 거예요. 뭘 믿을 거냐면 여러분들의 그 점수를 믿을 거예요. 중간고사 점수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봤을 때 좀 숙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손 들어보라 했을 때도 말해보라 했을 때도 아무도 말을 안 한다. 그럼 그때는 결국 책을 다 걷고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을 내기보다는 안 된 사람들을 남겨서든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 2학년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잘 마무리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니까. 그렇죠? 네. 저도 신경 끄는 게 편하긴 해요. 신경 끄는 게 편하긴 한데, 그리고 너네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나 하면서 너네 기분 살살 맞춰주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수업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니네 인생에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왕 나는 이런 주의란 말이지. 너네가 이 학원에 돈을 내고 다니고, 니네가 번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내고 다니고 한다면은 어쨌든 목적, 1번 목적은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걸 좀 진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학원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협조를 해줘. 여태까지 대충 해오던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는 안 그래야지. 나름 노력한 건 아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아니고 나름 노력해온 거 알아. 열심히 했다는 것도 아는데 사실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시간에 쫓기든 다른 거에 쫓기든 대충 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숙제를 조금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숙제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온 것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원래는 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연수여고에서 맨 처음 들어올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았던 친구인데 이번에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친구가 1학기 때는 열심히 안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중 한 명이겠죠? 근데 이번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고 걔가 제일 시험을 잘 봤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티가 난다는 거죠, 결국. 좀 진지하게 숙제해주세요. 마플 문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학교 내신 문제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에 중간고사 때 나온 문제들 난이도가 이 정도인데 이걸 제대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안 좋았죠. 자,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몇 번이죠 이거? 말 안 했죠? 16번입니다. 프린트 16번까지가 오늘의 질문의 마지막이에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던 친구는 이번에도 똑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자만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1등급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을 텐데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연수고 이번에 1등 못 했죠. 학원에서. 근데 이번에 또 똑같이 열심히 해서 등급을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을 싫어했으면 사실 이런 연수고 다 모아놓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고요? 절대로 되면 좋은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만 모아서 그 친구도 더 하기 편하고 신경도 쓰기 편하니까 모아놓은 거고, 그런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가보겠습니다. 4차 함수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반대부호를 넣어도 함수값이 같다는 우함수죠. 근데 우함수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더 나아가야죠. 우함수를 생각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함수네 하고 뿌듯이 아니라 우함수를 생각해 낸 다음에 4차 함수니까 초고차함 계수 1이니까 이 친구 이렇게 생겼네. 짝수차만 있네. 까지는 생각해 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걸 보고 초고차함 계수 1인 4차 함수까지 봤는데 이것까지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떠올리지 않았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맞았던 틀렸던 중요하지 않아요. 해내셔야 되는 거고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난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던데? 라면 필기 안 하시는 거고, 안 떠올랐으면은 우함수래, 다항함수래, 그러면 차수가 정해져 있다, 기억하자, 이런 멘트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되겠죠. 이 친구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니까 F니까 6이라는 걸 알았죠. 제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이제 혼자밖에 없는 성민이를 좀 칭찬하자면 성민이가 푸는 시험지를 봤는데 이런 거를 꼼꼼히 잘해줬더라고. 약간 좀 감동받았어. 잘했어. 아니 덕분에 성적이 좀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에게는 지금 얘기하는 분모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돼, 이런 게 너무 기본적인 거라 듣지도 않고 이제 신경도 안 쓰는 애들이 꽤 많단 말이지. 근데 해야지. 해야 돼. 해야 성적이 나오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을,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내가 먼저 떠올리지 않았네? 이런 건 다 챙기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건 사실 이거죠. 오늘 제가 풀어주는 문제들을 보면서 제 멘트들을 들을 건데, 이 멘트를 들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멘트들이 머릿속에 이미 떠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걸 다 체크하고 다시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려고. 까지 하면 아주 열심인데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과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몸에 체화시켜야죠. 그러니까 F2는 6인 걸 알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하겠지만 다시 한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 안 그러면 얘가 값이 안 나와. 이런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하셔야죠. 원래. 이게 기본이니까. 이 기본으로부터 수투 문제들이 출발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었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야죠. 근데 이거 그렸더라고, 문제 풀 때. 이게 좋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되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 f라는 함수가 있어. 점이 두 개야. 점이 어떻게 두 개냐면은 잘 봐. 얘를 보면서 야, 2x, f의 2x네. 이런 점을 찍어야죠. 정의역이 2x가 들어갔네. 치역이 f2x가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찍을 게 1이니까 1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점 찍을 게 1이 아니에요. 네, 뭐 찍어야 돼요? 지금 6 나오게 만드는 2,6, 2,6을 찍어야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속 해왔으면 이미 잘했죠. 틀릴 리가 없죠. 이런 기본을 지켰으면 뭐 로피탈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y값이 6 나왔대. y값 6 나오는 걸 빼려면 정의역이 2인데 1이 아니야. 2야. x가 1로 가는 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얘로 가야 된단 말이야. 집어넣고 두 개의 기울기를 볼게요. 2x-2분의 f의 2x-6이라는 기울기가 생겼죠. 자, 근데 이 문제가 리미트 x가 1로 가죠. x가 1로 가죠. 1로 보내잖아.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잠깐만, x가 1로 가면 괜찮을까? x가 1로 가면은 얘로 닿아질까? 닿네요. 1로 가니까 2,6 가네요. 신기하게. 분명히 x는 1로 갔지만 2,6으로 갑니다. 이 점이. 가까워졌죠? 가까워졌죠?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해볼게요.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해보니까 이게 F'2예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네요. 이게 F'2래요. 자, 문제는 x-1이라고요? 이거 앞에 2를 곱해주면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앞에 2를 하나 더 곱해주면 되겠죠. 자, 2 곱하기 F'2가 얘가 F'2겠죠 이제? 이게 F'2니까 그쵸? 2 곱하기 이렇게 생긴 애 방금 구했고 이게 F'2고 32니까 F'2는 16이죠. 까지 해줘야 완벽한 거죠. 네. 사실 이제는 원래 제 계획은 이걸 다시 안 해줘도 이미 이렇게 이 과정을 너무 당연하게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는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거라는 기대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그랬던 거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 말고 전에 하는 애들은 말이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계속 남자애들밖에 없어서 계속 지랄을 했거든. 이거 하라고. 하기 싫어하는 게 뻔히 보이고 안 하는 애들도 그냥 정말 열심히 계속 뭐라고 했어. 걔네는 이제 얼추해. 너네는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해서 좀 이걸 더 안 해줘도 되겠지라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안 찍어주고 그림을 안 그렸는데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해야지. 열심히 많이 들어야지.
아, 저 이거 알아요가 아니에요. 알아야지. 100번 넘게 그렸는데. 니네가 문제 풀 때 스스로 그걸 하고 있어야지. 내가 말하는 건 그거지. 저는 16번들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그림 그려놓고 맞은 사람이 있는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이걸 그려서 맞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루피탈로 푸셨으면 답은 없고요. 그건 좀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fx의 극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 4차 함수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f2가 6에 f'I가 16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이제 fx가 나오겠죠? 자, 2를 넣었더니 16 더하기 4a 더하기 b 이게 6이고요.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다음 프라임 2를 했더니 4x 세제곱 더하기 2ax잖아요. 여기에 2를 넣었더니 32 더하기 4a가 16이니까 A가 마이너스 4네요. A가 마 4면 B는 6이네요. 그렇죠? A는 마 4, B는 6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자, 이 문제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신 분이라면 문제를 이렇게 풀겠죠. 상수항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친구니까 앞에 있는 애들로만 그려보자. 그리고 6만큼 올려주면 되니까. 그럼 앞에 있는 애들로 그려보니까 근이 0이랑 마이너스 2랑 2죠. 이거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은 0에선 접하는 근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렇게 생긴 친구고 제가 이 친구를 뭐 6만큼 올린다고 해서 극소값이 변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극소가 되겠죠? 둘이 똑같을 거예요. 왜 똑같아요? 대칭이니까. 그리고 대칭 말고도 근과 근 사이 거리가 같았으니까 이런 디테일들 다 확인해 주셔야죠.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을 또 먼저 안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필기해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설명을 쭉 할 건데 상수항 지어보고 그려봐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필기하시고 다음번에 꼭 해보자. 혹은 오늘 잠깐 쉬는 시간에 무조건 이거 해보자. 이런 분 한번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극소값이 왜 둘이 똑같을까를 보니까 y축 대칭이라 혹은 자 원래 근과 근 사이가 같았으니까 보물이 모양 똑같겠지 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수업 시간에 그렇게만 공부하셔도 제가 이제 푸는 방법을 쭉 보시면서 내가 푸는 방법 중에 네가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만 챙겨가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실력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만 고민해 보시면 돼요. 문제 푸실 때. 자, 어찌되었든 조금 천천히 했는데 결론은 A, B 다 구했고 극소값은 여기는 어디서 나올 거냐? 이거 루트 2에서 나오나? 미분하시고 이제 하시면은 여기 루트 2인 것 같아요. 네, 루트 2거든요. 루트 2를 x에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겠죠? 네, 2인가요? 네, 2가 나오네요.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는 더하지 않고요. 이제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네, 속도가 속도 952번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는 속도가 속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그 의도는 미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의도와 상관없이 그 들어가는 워딩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제가 학원을 해오면서 경험상 이 속도가 속도 부분은 여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꼼꼼히 풀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속도가 속도는 이론이 더 빠삭해야만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킬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에서 속도가 속도 문제를 틀린다는 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알았죠? 네. 952번 할게요. 자,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좌표가 위치죠, 위치. 좌표가 위치인데 x가 t의 세제곱 빼기 2t 제곱 더하기 2t래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xt,라고 되어 있는 게 t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걸 늘 했어요. 여러분 y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쓸 때 그냥 y는이라고 쓰죠? 사실 이것도 y라는 이름의 x에 대한 함수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일부러 간편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이렇게만 써놔도 얘가 x에 대한 함수인 거 알잖아 라서거든요. 대학교 가면은 이런 게 훨씬 많아요. 대학교 가면은 이 친구가 누구에 대한 함수인지 안 써주고 그냥 쓰는 게 훨씬 많은데 지금 속도가 속도에서 자꾸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xt인데 여기를 생략한 거다 정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디테일이고 중요한 거겠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제가 뻘소리 하는 거면 뻘소리 하는 티를 팍팍 내잖아요. 표정 있는 말투든 뭐 대충 몰라도 된다고 말을 해주던가. 이건 중요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t는 0에서 5까지, t는 5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달라 했거든요. 평균 속도를 구해주고 얘랑 또 똑같은 같은 속도를 갖는 점 t는 c점을 구해달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보면 t가 0에서부터 5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라와 t는 딱 c에서의 속도를 구하래요. 얘는 사실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딱 c에서의 순간적인 속도? 이거 뭐랑 비슷하죠? 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과 비슷하죠. 평균 변화율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 생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뭐예요? 미분계수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마치 뭐랑 비슷한 거예요? 평균값 정리랑 비슷하네요. 0부터 5초까지의 그 두 아이의 기울기와 이 두 기울기와 똑같은 순간 변화율 갖는 애 찾아줘. 이런 문제네요, 그렇죠? 네, 대신에 봐봐요. 이제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란 이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속도로 바뀌어 있을 뿐이죠. 왜 속도로 바뀌어 있죠? 변화율은 정의역분의 치역이거든요. 정의역의 변화분의 치역의 변화. 속도는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시간이 정의역, x가 치역이니까 사실 변화율 구하는 거와 속도는 일맥상통한 거죠. 똑같은 내용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는 건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테일, 이런 용어 하나하나의 디테일들, 그리고 심지어 문제에서 잘 보세요. 심지어 문제에서 순간 속도라는 순간이란 멘트를 안 해줬지만 딱 그 점에서의 속도를 구해라,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라는 뜻이죠.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 탄탄한 개념을 통해. 어찌되었든 자 구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는 저 그래프를 대충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가 좀 귀찮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귀찮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래프가 생겼고요. 대충 생겼어. 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뭐 5야. 그쵸? 0부터 5까지가 있으니까 0부터 5까지 기울기 구해보자. 그러면은 점을 구해야죠. 0,0 5, 얼마야? 125에서 50을 빼고 그 다음에 10을 더하니까 85예요? 예? 17이요? 80 맞아요? 네, 85. 네, 85. 네. 왜? 17 곱하기 5를 한 건가? 아,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85고 기울기는 5분의 85, 17이죠. 아, 기울기가 17이네? 그럼 얘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 얘네 둘 사이에서 꼭 사이에서 전체로 꼭 사이에서 그쵸? 0과 5를 제외하고 사이에서 그쵸? 구해보면은 네, 제 미분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설명할 때도 역시 대충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 뭐 난 이미 아는 거니까라는 느낌이 있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수용으로 4번 문제를 틀렸던 거죠. 그 문제가 양아치스러웠던 거야 뭐 해석의 표현으로 맞긴 하지만 네 근데 그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같은 멘트 0과 5 사이에 꼭 있어야 되고 4이니까 0은 포함하지 말아야 돼. 사실 이 멘트가 중요한 거죠. 앞에 내용은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나도 알고 되겠죠? 이게 17에 나오게 하는 t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 c가 5가 나왔다? 그럼 없는 겁니다. 5는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있겠죠? 얼마죠? 아, 두 개 나오네. 3, 1, 4가 나오려면 3, 5 여기 마이너스
t가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인데 자 3분의 5는 빼야죠. 이 사이에 없으니까 t가 3일 때가 정답이고요. 그쵸?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959번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속도는 기울기랑 똑같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지, 이게 미분하면 왜 속도가 나오는지 설명드렸었어요. 그렇죠? 영상에 다 나와 있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속도가 속도. 자, xt 안 보신 분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입니다. 문제는 x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번에 xt라고 쓰고 싶어서 썼어요. 네,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이고 맞죠? 왜요? t가 0일 때 x값 0이 맞죠? 이런 거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t가 0초일 때 진짜 원점 맞니? 네, 맞네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이거죠. 운동 방향은 속도가 나타내죠. 보세요, 여러분들. 야, 성민아, 여기가 원점인데 어떤 공이 여기 있어. 이 공이 t가 1초일 때 여기 있더래. 얘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0초일 때는 원점에 있었어. 0초일 때는 원점에 있었고 t가 0초일 때 1초가 되니까 여기로 왔어. 얘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아니, 몰라요. 왜요? 0초일 때 여기 있다가 2분의 1초일 때 여기 있다가 1초일 때 이렇게 오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필기해야죠? 네. 그러니까 위치로는 방향을 알 수 없죠. 현재 위치만으로는 방향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려면 우리는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봐보세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왜 속도이냐면 좀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자, 어떤 점이 있어요. 자, 어떤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이 현재 x는 현재 1인데요. x는 2였을 때 이 점이 어디에 찍힐까를 물어본다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이 지금 봐봐 1,3이라고 하자. 1,3이야. 근데 여기가 그 다음으로 갈 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대로 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을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현재의 위치인 3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3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이 친구의 순간 변화율을 알아야 되겠죠. 이 친구 기울기가 1이래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아, 이 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1에 아, 그럼 이 친구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순간 변화율이 이 문제에서 뭐랑 같다고요? 순간 속도와 같죠. 우리가 속도를 알아야 이 아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3이라고 해서 y좌표가 양수라고 해서 이 아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있는 방법 없듯이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 그래프에서는 순간 변화율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있다면 자, 속도가 속도에서는 순간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속도를 알려면은 얘를 미분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이고 이 친구가 먼저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즉 이 친구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뀔 때를 찾으면 되겠죠. 그려보니까 이 친구는 자,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V이고요. Y좌표, 치역, T겠죠. 정의역, 치역도 꼭 구별하시고요. 꼭이에요. 걸음마부터 하는 느낌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험은.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정말 잘 보기를 바랍니다. 네, 연수형도 더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얘기 있냐? 김혜영사? 아직 없어? 똑같이 낼 것 같긴 하더라고. 네, 아니면 더 쉬워지거나 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좀 쉽게 냈다고 생각하셨는데 등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내실 거예요. 지금이 기회고. 아, 근데 이번에 애들 교과서 엄청 연습하겠지? 그러면 쌤이 어떻게 낼까? 교과서를 또 낼까? 아, 장난칠 것 같은데. 보자. 이번에도 교과서 안 낼 것 같은데, 맞지? 한번 봅시다. 그거야 뭐 우리가 다 대비하면 되니까. 자, 정의역축을 그렸는데 너무 중요한 거. 속도가 속도에서 정의역은 무조건 t가 양수일 때입니다. 0 이상이에요. 정의역 무조건 여기만 그리시는 거예요.
이쪽까지 그렸다가 피 보는 케이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속도 가속도에서만큼은 정의역은 그러니까 즉 시각은 0 이상만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시가 없어요. 미래시밖에 없어요. 좀 신기하긴 한데. 네, 0초 이상만 적용됩니다. 이 그림을 그렸더니 자 보세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시각이 딱 2초죠. 이 친구의 큰. 자, 속도가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가다가 멈춘 거죠. 2초에서. 다시 한번. 자, 왼쪽으로 가다가 멈춘 거죠. 2초에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2초에서.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때 가속도 구하랬죠? 가속도는 이거 미분하면 되죠? AT는 얘를 또 미분하면 6T이니까 12가 가속도겠네요. 그쵸? T가 2초일 테니까. 자, 966번입니다. 얘들아, 한 번 더 강조할게. 속도 가속도 정의역 0 이상이야. 이거 진짜 언제 한번 발목 잡는다. 실수하거나 이런 걸로. 꼭 기억하세요. 두점 PQ의 시각 T일 때 위치가 XP라는 봐봐요. P라는 친구의 X좌표는 이것도 XT를 써줬네요. 자, 3분의 1 T의 세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6이죠. 자, 이 문제가 이렇게 T가 없다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매너로 써줬네요, 이번엔 또. 자, 그리고 Q라는 점의 위치는 이런 뜻이죠. Q점의 위치는 3T제곱 마이너스 7에 따른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예를 들어 얘는 0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6에서 시작한대요. 신기하죠? 얘는 0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7에서 시작한대요. 그렇대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애들이 아니네요. 자, 이때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자, 얘를 미분하면은 P의 속도가 나오겠네요. P의 위치를 미분하면 그쵸? 쉽죠? T의 제곱 9. 자, 이걸 미분하면 Q의 속도가 나오겠네요. 이건 6T겠네요. 그쵸? 둘이 같아질 거니까 T제곱 플러스 9랑 6T 같아지는 거 연립하면 T는 3일 때죠. 아, T가 3초일 때 속도는 같아지네요. 속도는. 근데 거리를 구하라고요? 자, 거리의 별표 쳐야 되겠죠? 거리는 여러분들 거리는 무슨 값?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 값은 무슨 값? 크기만 나타나는 값이에요. 크기. 방향이 없어요. 음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XP의 값. 이 문제는 결국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은 3초고 3초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죠. 3초일 때 P점의 위치와 이거죠? 3초일 때 P점의 위치 3초일 때 Q점의 위치가 있겠죠? 둘을 직접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3초일 때 위치 얼마입니까? 30 30 아닌데? 30 맞나? 30 네. 자, 얘 3초일 때 위치 얼마죠? 11? 11인가요? 20 20이네 뭐지? 네, 20이죠? 그럼 보세요. 둘 사이의 거리는 10이죠. 얘는 30이라는 위치에 있고 수직선 그리면 30이라는 위치에 P공이 있고 3초일 때 20이라는 위치에 Q점이 있을 거, Q공이 있을 거니까 거리 10이죠, 그쵸? 근데 이걸 사실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구해야죠. 스칼라 값이니까 크기만 구할 거야 라는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절대값 별표하면은 이게 뭔 뜻이라고요? 별표에 크기만 내뱉어줘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를 지워줘라는 뜻이 아니에요. 별표에 크기만 내보내줘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이 단원에서만큼은 그렇게 푸세요. 절대값의 의미는 이 친구의 크기를 내뱉어라. 이렇게 풀어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뭐 자 XP의 3 빼기 XQ의 3을 구하면 되겠네 라고 했다 칩시다. 3초에서 P의 위치가 만약에 20이고 Q의 위치가 30이었다 치면은 이건 마이너스 1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거리가 없죠. 거리는 양수만 나와야 돼요. 아니 그래요. P가 20이고 Q가 30이에요. 그래도 거리는 10이죠.
그럼 절대값 해야 되겠죠? 절대값.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절대값 씌워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절대값 함수를 나중에 그리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올 거예요? 네, 그때는 또 어려워요. 주로 고3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자, 966번이었고요. 하나만 더 하고 쉴까요? 하나만 더 하고 쉬어보죠. 973번입니다. 973번 맞아?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느낌이야? 맞네? 네, 973번. 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s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는, 자, 높이를 h라고도 안 주고 x라고 줬어요. 에휴, 진짜. 그냥 h라고 좀 주지. 근데 뭐 주는 사람 마음이죠. 이름 붙이는 거. 네, 이렇게 x가 높이입니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걸 추천할게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자, 여기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공을 위로 올렸다가 던지면은 얘가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떨어지겠죠, 그쵸? 포물선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높이는 40이고, 그러니까 0초일 때 40m 높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볼게요. 자, 0초 넣었더니 이게 미치식이니까 0초 넣으면 40?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왜요? 미분하면 VT인데 이 문제 뭐라 했죠? 0초일 때 속도는 30이래요. 자, 미분해볼게요. 마이너스 10t 더하기 30인데 진짜 0초일 때 속도 30 맞습니다. 플러스 30이니까 위로 던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0이면 밑으로 던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가볼게요. 기억번.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3초다. 자, 최고 높이가 궁금해요. 그럼 높이를 찾으려면 우리는 x와 t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x와 t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이 x 값의 최고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고 xt 여기거든요. x가 y 값인 식 얘를 그려보는데, 자, 40에서 출발해서, 자,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 이렇게 가겠죠. 꼭지점 얼마죠? 3이네요. 그쵸? t가 3초일 때 최고 높이 도달하네요. 그쵸? 맞네요. 그쵸? 봐봐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여기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려지면 안 돼요. 자, 일단 제가 0 이상은 그렸잖아요. 0 이상이야? 0초도 포함이야? 0 이상은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안 그려준다. 왜냐면 봐봐. 야, 봐봐. 여기가 밑으로 그래, 2차 함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야, 봐봐. 위치가 음수라는 건 이 공이 올라갔다가 땅을 뚫고 내려간다는 거야. 뚫진 않겠지. 그치? 그니까 이거 이후 문제 내지 않을 거야. 이런 것도 약간 물리적인 느낌도 가미하셔야 돼요. 되게 속도와 속도의 킬러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은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좀 요구해요. 네,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네, 좀 알고는 계시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물체의 최고 높이요? 85냐고요? 3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예, 뭐 85가 맞을까요? 그럼 3 맞대요? 네, 맞대요. 9호 다시 보니까 맞네요. 85m가 맞겠어요. 3 대입하면 돼요. 위치. 자,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30이다. 거리죠? 자, 거리는 절대값인데 제가 거리를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 문제는 여기서 찍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40이고 여기는 85인 거 아셨죠? 여기는 0일 거잖아요.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40에서 85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45m 움직였죠. 그쵸? 40에서 85까지 45m 움직였죠? 그리고 다시 85에서 0으로 떨어지면 얼마큼 움직인 거예요? 85를 또 움직였죠. 45 갔다가 85 갔으니까 두 개 더하면 130이다. 를 구할 건데 그래프로도 구할 수 있죠. 40에서 85까지 그냥 이거 더하고 다시 여기에서 0까지 이거 더하시면 됩니다. 이 길이를 구하시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40 찍었고 85 찍었어 이것만 보시면 되고 85 찍고 다시 0으로 떨어졌어 이것만 보시면 되니까 45 더하기 85 130 더하시면 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움직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이동거리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동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A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기만 하니까 또 여기 B 더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또 C 더하기 올라가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D, A, B, C, D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 거니까요. 이동거리는 그래서 무엇으로 구할 수 있죠? X 그래프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최저와 최고점만 찍어서 차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시겠죠? 잠깐 쉴게요. 네, 오늘 변화율까지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것들도 문제는 될 거예요.